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GCS에서 무선으로 PID 개인을 설정하고 또 그게 잘 받아졌는지 응답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구현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GCS에서 개인을 요청했을 때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 FC의 현재 개인을 보내주는 걸 구현할 겁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가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할 이 개인을 요청하는 기능은 별로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드론의 전원을 키면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현재 개인을 GCS로 보내주도록 예전에 구현을 해놨죠. 근데 만약에 드론의 전원을 먼저 키고 GCS를 나중에 킨다면 보내준 개인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개인을 요청을 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드론의 전원을 다시 껐다가 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개인 요청하는 기능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현해 두면 쓸데가 있을 겁니다. 역시 개인을 요청하는 것도 GCS에서 개인 요청 버튼을 누를 때 요청 메시지가 FC로 보내지고요. FC는 어떤 개인을 요청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개인을 응답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챕터 8의 마지막이고요. 이따가 코드 작성할 때 지난번에 작성했던 내용에서 코드를 좀 수정할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코드 작성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걸 좀 보여드리면 GCS를 먼저 키고 커넥트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 설정 탭에 와서 지금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FC는 EEPROM에 저장된 개인을 로드하고 그걸 GCS로 보내주니까 그 개인이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원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더니 개인이 여기 표시가 됐죠. 이것까지가 지난번에 다 구현을 한 내용이고 이제 다시 드론에서 전원을 빼고요. 그리고 GCS도 끄고 지금 상태에서 드론의 전원을 먼저 넣겠습니다. 지금 FC는 개인을 GCS로 보내줬을 텐데 GCS가 아직 안 켜져 있으니까 그걸 놓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GCS를 다시 켜고요. 그리고 커넥트를 하고 개인 설정 탭에 와도 개인이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을 확인하려면 드론의 전원을 뺐다가 다시 켜도 되는데 그러려면 또 드론을 가지러 가야 되고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개인 요청하는 기능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혼자 개발할 때는 드론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번거로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비행할 때는 드론을 저 멀리 두고 전원을 킨 다음에 다시 PC로 돌아와서 GCS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그때 이 개인 요청하는 기능이 좀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을 요청하는 이 버튼들도 조종기의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종기 전원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버튼들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면 조종기 전원을 켜고 그리고 스위치 A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개인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개인 요청 버튼을 눌렀더니 그 개인이 여기 잘 표시가 되고 있죠.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개인 요청을 하면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다시 스위치 A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개인을 요청하면 개인이 잘 표시가 되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리퀘스트 올 개인 버튼을 누르면 모든 개인을 다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눌렀더니 모든 개인이 이렇게 잘 표시가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이 개인 설정하는 기능들도 잘 동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지금처럼 FC의 부저에서 비품이 울리도록 구현을 해놨는데 이번 시간엔 이 부저 기능까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 PID 개인 요청 메시지를 수신받았을 때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하는 개인을 GCS로 보내주는 걸 구현할 겁니다. 이게 GCS로 개인을 보내는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마지막 상황인 거죠. 메시지를 수신받는 거는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싱크차랑 체크썸 검사하는 부분은 똑같으니까 코드도 그 코드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시지 아이디가 개인 요청 메시지라면 그에 따른 응답을 보내주는 것만 추가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을 응답으로 보내주는 거 역시 이전에 구현을 해놨으니까 그 코드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코드 작성할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에서 조금 변경할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을 읽고 쓰고 할 때 임시 변수를 사용해서 개인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PID 제어 들어가면 개인 종류에 따라서 그 개인들을 각각 다른 변수에 저장하고 사용하게 될 거라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방식으로 코드를 좀 바꿀 거고요. 그러면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자세한 건 이따가 코드 작성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시지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개인 요청 메시지 역시 FC 입장에서는 수신 메시지고요. 첫 두 바이트는 0x47, 0x53으로 시작합니다. 메시지 아이디는 0x10이고 이 메시지는 페이로드를 한 바이트만 사용하고요. 바이트 3이 어떤 개인을 요청할지에 대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바이트 3의 값이 0이라면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응답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1이면 롤의 외부, 그리고 2, 3이 각각 피치의 내부 외부, 4, 5가 요의 각도, 각속도 개인을 응답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6이라면 모든 개인을 다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바이트만 사용하고 그 외에 나머지 페이로드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서 0을 채워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바이트가 이렇게 많아서 좀 비효율적인 메시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모든 메시지는 20바이트에 첫 두 바이트가 이렇게 같고 마지막은 체크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메시지 구조가 달라져 버리면 수신 코드를 또 각각 다르게 작성해 줘야 돼서, 그러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져서 강의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이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GCS의 개인 설정 탭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리퀘스트 버튼들을 누르면 PID 개인 요청 메시지가 FC로 전송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개인 설정대랑 비슷하게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요청하는 메시지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맨 위에 있는 이 리퀘스트 올 개인 버튼을 누르면 요청 아이디가 0x06이고요. 그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롤의 내부 외부, 피치 내부 외부, 요의 각도, 각속도 개인 순서입니다. FC는 요청받은 이 개인 아이디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면 됩니다. 역시 GCS에서 개인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개인이 다시 GCS에 표시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GCS에서 개인 요청 버튼들을 누르면 먼저 그에 해당하는 20바이트 개인 요청 메시지가 FC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FC에서는 또 싱크차 검사하고 임시 배열에 쭉 저장한 후에 체크섬 검사까지 하고요. 그게 1번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의 아이디를 검사하는데, 지난 시간은 0x00이랑 0x05 사이가 PID 개인 설정 메시지였고, 이번에는 메시지 아이디가 0x10입니다. 그러면 그 후 한 바이트가 요청받은 개인의 아이디죠. 그래서 2번에서는 그것까지 검사를 하고요. 마지막 3번에서는 어떤 개인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을 임시별에 저장하고 다시 GCS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이랑 다르게 EEP롬에 저장하거나 로드하는 내용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는 개인을 설정하는 거라서 수신받은 개인을 EEP롬에 저장을 하고 또 그게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EP롬에서 다시 읽어드려서 그걸 GCS로 보내줬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장하는 게 아니고 개인을 요청만 하는 거니까 EEP롬에서 읽어드릴 필요 없이 개인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만 보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이 1, 2, 3번을 구현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이 1번은 메시지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구현한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2번이랑 3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내용을 조금만 추가하면 돼서 이번 시간에는 코드 작성할 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내용에서 조금 수정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조금 많을 순 있어요. 역시 이번 시간에 구현할 내용도 요청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는 거라서 지난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이 while문 안에서 수행될 거고요. 이 기능 역시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 모터가 꺼진 디스아밍 된 상태일 때만 동작되게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이랑 관련된 내용을 좀 강조드렸었죠.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개인을 응답할 때 인터럽트 방식이 아닌 일반 송신 함수를 쓸 거고요. 이 함수는 블러킹 모드로 동작하는 함수라서 20바이트를 이 함수로 전송을 하면 1kHz 제어 주기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을 송수신하는 거는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죠. 즉 모터가 멈춰 있는 시점에만 가능하게 하는 거고, 모터가 멈춰 있을 때는 또 제어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때는 제어 주기가 깨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해도 될 거고요. 근데 그러면 왜 여기서는 갑자기 인터럽트 방식이 아닌 일반 송신 함수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non blocking 함수는 송신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호출이 되면 무시된다고 했던 그 내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코드 작성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8-7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폴더 이름을 8-8.rx pid gain request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바꿔주시고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요.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으면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큐브MX로 설정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거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 중에 좀 변경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 중에 PID gain을 송수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있고요. 여기서는 EEPROM에서 PID gain을 읽어와서 그걸 KP, KI, KD라는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하고 또 그걸 송신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각각 개인마다 반복하죠. 그리고 while문 안에서도 이 부분 개인 설정 메시지를 수신받으면 그걸 이 변수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EEPROM에 그 개인들을 쓴 후에 다시 또 EEPROM에서 읽어와서 GCS로 그 개인들을 송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다 임시 변수인 KP, KI, KD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다음 파트에서 PID 제어 들어가면 이 개인들을 각각 구조체 변수로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코드를 좀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개인 종류마다 다 다른 변수를 사용해야 돼서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코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들을 저장할 임시 변수를 또 선언을 할 건데 개인마다 다 다른 변수들을 사용할 거예요. 개인 종류가 롤의 내부 PID가 있고 외부도 있죠. 그렇게 pitch랑 요 개인이 또 있어서 개인의 종류는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다 다른 변수로 우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개인들은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할 거니까 맨 위로 올라와서 이 부분에 선언하겠습니다. 똑같이 작성하세요. 개인들은 플롯 형태니까 플롯 이렇게 하시고 롤의 내부 p개인 롤 언더바 내부를 의미하는 in 언더바 p개인을 의미하는 kp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PID가 다 있어야 되니까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KP를 KI로 바꾸고 KD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가 롤의 내부 PID 개인이고 롤의 외부 PID 개인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그대로 복사하고요. 밑에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i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외부의 의미로 out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롤의 내부, 외부 PID 개인 선언을 했고요. 이제 똑같이 pitch의 내부, 외부 PID 개인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고요. 이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 이번에는 롤이라고 되어 있는 걸 pitch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롤 pitch의 내부 외부 개인이 끝났고 이제 요의 각도 각속도 개인 있죠. 그건 이 밑에서 플롯 하시고요. 그리고 요의 각도의 의미로 언더바 헤딩 언더바 kp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거 복사하고 PID 개인이 따로 있으니까 KI, KD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의 각속도 개인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고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 헤딩을 각 속도의 의미로 rate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개인들을 따로 저장할 변수들을 선언했고요. 먼저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지금 작성한 이 코드들부터 따라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 변수들도 임시로 선언을 한 거고 나중에는 PID 구조체를 정의할 건데 그 구조체에 이 개인들을 저장할 멤버 변수를 따로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때 사용할 변수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 그 개인 송수신하는 코드들을 지금 선언한 이 변수들로 바꾸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다시 이 부분이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EEPROM에서 개인 읽어와서 GCS로 보내주는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 코드를 좀 수정할 건데 이 변수들 KP, KI, KD가 아닌 좀 전에 선언한 그 변수들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개인 종류가 6가지가 있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줬었는데 변수가 다 달라지다 보니까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따로 작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KP, KI, KD 이 변수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반복문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 포문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줄을 좀 맞춰주고 이제 이 부분에서 코드를 좀 수정할 건데 먼저 이 함수는 EEPROM에서 PID 개인을 읽어들여서 이 변수에 저장하는 함수였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어떤 PID 개인을 읽어들 건지 개인의 아이디였고요. 그 다음 이 세 개의 변수가 그 개인들을 저장할 변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읽어오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롤의 내부 PID 개인의 아이디는 0이었고요. 그리고 변수는 조금 전에 선언했던 롤의 언더바 in 언더바 kp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이 i였으니까 ki로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이 d 개인이니까 kd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의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저장했고요. 이제 이걸 GCS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함수가 하는 일이 20바이트 임시 배열에 개인의 아이디랑 그리고 각각 PID 개인들을 저장하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아이디니까 롤의 내부 아이디인 0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좀 전에 정의했던 이 세 개의 변수들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각각 PID 개인을 전달했고요. 주의할 거는 이건 call by value라서 앞에 주소교가 없죠. 이렇게 해서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임시 배열에 저장까지 했고 그 임시 배열을 UART 1번으로 송신해 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이 밑에 있는 코드고 이 내용은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UART 1번으로 이 배열의 시작 주소부터 20바이트를 송신하는 함수고 마지막은 타임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while문 들어가기 전이라서 일반 송신 함수를 써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가 롤의 내부 PID 개인을 EEPROM에서 읽어들여서 이 변수들의 저장을 하고 GCS로 송신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롤의 외부 PID 개인도 있고 피치의 내부 외부 그리고 요의 각도 각속도를 다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코드들을 이 밑에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롤의 내부 PID 개인이었고 이 부분 복사하고요.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이 부분을 롤의 외부 PID 개인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i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out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 부분도 out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여기도 out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개인 변수들도 자, 이렇게 똑같이 out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아이디가 이번엔 1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롤의 내부 외부 PID 개인이니까 이 부분을 또 그대로 복사하고 밑에 붙여넣기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롤이 아닌 피치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롤이라고 되어 있는 걸 피치로 바꿔주면 되니까 먼저 이 부분부터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밑에 있는 이 함수 매개 변수에 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피치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피치의 내부 개인 아이디는 2죠. 그래서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2로 바꾸고요. 그 밑에는 피치의 아웃이니까 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피치로 바꾸고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을 또 이 밑부분 또 역시 바꿔주시고요. 피치의 외부 개인 아이디는 3이죠.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3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치의 내부 외부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요 개인이 또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하고요. 밑에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변수 이름이 요에 언더바 헤딩 언더바 kp 그리고 ki kd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밑에 있는 변수 이름도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요의 각도 개인 아이디는 아이디가 4죠. 이렇게 4로 바꾸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의 각 속도는 요의 레이트 kp가 될 거고 ki kd가 될 겁니다. 밑에 또 똑같이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d는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롤 피치 요의 모든 개인이 끝났고 보시다시피 각각 개인마다 변수의 이름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반복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개인들을 배열로 선언해서 배열 인덱스로 접근하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나중에 PID 구조체로 바꾸면 또 그때는 반복문을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강의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코드는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쉬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코드는 지저분하지만 코드의 흐름이나 구조는 단순해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EEP롬에서 개인을 읽고 GCS로 송신해주는 부분의 변경이 끝났고요. 이제 while문 안에서 개인 설정 메시지를 수신 받았을 때 또 EEP롬에 저장하고 송신해주는 그 부분의 코드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시고요. while문 안에 이 부분을 보시면 GCS에서 메시지가 수신되면 이 if 문안으로 들어오고요. 이 안에서는 조종기의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 검사하고 그게 맞다면 그 다음에 체크썸을 검사합니다. 체크썸까지 일치한다면 다시 이번에는 메시지의 ID를 검사하죠. ID 종류가 0부터 5 사이라면 개인 설정 메시지고 그 안에서는 개인들을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EEP롬에 그걸 쓰고 다시 읽어와서 GCS로 보내주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들도 이 KP, KI, KD가 아닌 좀 전에 선언했던 그 변수들로 바꾸겠습니다. 역시 예전에는 이 동일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 줄 수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변수 이름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하나로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각각 케이스별로 따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근데 각각 케이스별로 하는 일은 똑같고 변수 이름만 달라집니다. 먼저 케이스 0일 때 이 부분 코드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메시지의 id가 0이란 말은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설정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KP, KI, KD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선언했던 롤의 언더바 내부 언더바 P 개인 롤 인 KP로 바꿔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KI, KD도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EEP롬에 이 개인들을 저장을 하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가 개인의 id니까 여기에 0을 써줘도 되지만 그 정보가 이 변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P, KI, KD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변수들로 바꾸겠습니다. 복사하고 KP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주시고요. 역시 I랑 D 개인도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 다시 EEP롬에서 그 개인을 읽어와서 이 변수들에 저장을 하면 되니까 역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개인 id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이 변수들의 이름을 이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KP를 이 변수로 바꾸고요. I랑 D 개인도 역시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읽어드린 값들을 GCS로 송신해주는 부분인데 이 KP, KI, KD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이 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롤의 내부 PID 개인을 EEP롬에 저장하고 다시 GCS로 송신하는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롤의 외부 그리고 피치의 내부 외부 요의 각도 각속도 부분을 똑같이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또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케이스 1에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서는 롤의 내부가 아닌 외부죠. 그래서 in이라고 된 걸 out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롤 out의 kp를 여기 전달해주고 ki랑 kd도 똑같이 전달하겠습니다. 또 롤의 외부 PID 게인도 끝났고 그 다음에 피치의 내부 PID 게인, 이번엔 케이스 2죠. 여기에 또 붙여넣기 하시고 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피치 그리고 내부 P 게인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이 변수들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피치의 in kp 변수를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피치 in의 ki 변수를 여기 그리고 kd를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또 피치의 내부 게인도 끝났고 피치 외부 그리고 요의 각도 각속도도 똑같이 반복을 할 건데 이건 단순 반복 작업이라서 영상을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할 거는 다 끝났고요. 역시 코드가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사실 저 혼자 개발할 때는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는 코드를 안 짜요. 근데 강의에서 좀 흐름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코드가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근데 코드의 양은 많아졌지만 흐름은 엄청 단순하죠.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꼭 흐름을 머릿속에 잘 그려가면서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반복 작업이고 또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엔 따라 하시면서 오타를 좀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빼먹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주의해서 천천히 하나씩 따라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거 잘 동작하는지 다운로드 해보고 GCS에서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수업에서는 그것까지 확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각자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구현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1, 2, 3번의 내용을 구현할 거고요. 먼저 이 1번의 내용은 메시지 수신받으면 싱크차 검사하고 임시배열에 저장한 후에 체크썸 검사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 시간에 이미 다 구현을 한 내용이라서 더 해줄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내용부터 구현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수신받은 메시지의 아이디가 0x10인지 검사하고 그게 맞다면 개인 요청 메시지가 수신된 거죠. 그러면 어떤 개인을 요청받았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코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위로 조금 올라오시면 메시지 수신하고 체크썸 검사하는 부분이 1번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 2번에서 수신된 메시지의 아이디를 확인한 부분이 이 스위치 케이스문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아이디는 이 임시 배열의 2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죠. 이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서 이전에 작성했던 케이스 0, 1, 2, 3, 4, 5가 개인 설정 메시지의 아이디였고 이번에는 개인 요청 메시지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 요청 메시지는 아이디가 0x10이죠. 그래서 그걸 이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밑에 케이스 5 밑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0x10일 때 이 안에서 뭔가 해주면 될 겁니다. 케이스 0x10일 때는 20바이트 임시배열의 3번 인덱스의 값이 개인의 요청 아이디죠. 이건 0부터 6 사이까지의 값이 들어오는데 0, 1, 2, 3, 4, 5까지는 각각 개인을 하나씩 GCS로 보내주면 되고요. 6이라면 모든 개인을 다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개인 요청 아이디에 따라서 다른 동작들을 해줘야 되니까 이 안에서 스위치 문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위치 케이스 문 안에 또 다른 스위치 케이스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20바이트 임시 배열의 3번 인덱스의 값을 확인하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인덱스 2번이 수신된 메시지의 아이디고
그게 0x10일 때만 그 후에 인덱스 3번이 개인 요청 아이디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이 안에서는 이 변수의 값이 0일 때, 케이스 0일 때가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요청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그걸 GCS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EEP롬에 쓰거나 읽을 필요 없이 그냥 개인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만 보내주면 돼요. GCS에 개인을 보내주려면 먼저 인코드 메시지 PID 개인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는 첫 번째가 어떤 배열에 이 메시지를 저장할 건지 송신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AND 기호하고 송신할 배열의 변수 이름은 텔레메트리 언더바 tx 언더바 버프였죠. 그리고 0번 인덱스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되고, 두 번째가 어떤 개인을 저장할 건지 개인의 아이디를 전달해주면 되는데, 케이스 0일 때는 롤의 내부 PID 개인이니까 여기에 0을 이렇게 전달해줘도 되지만, 이 정보가 이 수신 배열의 3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이 PID 개인을 각각 순서대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언했던 롤의 내부 P 개인 롤 언더바 인 언더바 KP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I 개인은 또 이거 복사해서 뒤에 I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마지막 D 개인 이렇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송신 배열에 이 메시지들을 저장을 했으니까 이 배열을 보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UART 1번으로 이 배열에 든 값을 전달해주면 되는데, 송신하는 함수 이름은 har 언더바 UART 언더바 transmit. 그리고 아까 강의 자료 설명드릴 때 이 안에서 송신할 때는 인터럽트 방식이 아닌 일반 송신 함수를 쓴다 그랬죠. 왜 그런지랑 또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코드부터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송신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몇 번 UART 채널로 송신할 건지 이 부분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어떤 배열을 송신할 건지 이 배열을 송신하겠죠. 역시 주소로 전달해주고, 몇 바이트 송신할 건지니까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함수는 맨 마지막에 타임아웃이 있죠. 그래서 10m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밑에 브레이크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케이스 0번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응답으로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1, 2, 3, 4, 5를 또 똑같이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하시고, 밑에 케이스 1일 때는 롤의 외부 PID 개인을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in이 아닌 out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케이스도 1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2, 3일 때 이것도 그대로 복사하고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 케이스 2, 3일 때는 피치의 내부 외부 PID 개인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롤이 아닌 피치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코드가 많이 지저분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4, 5일 때는 요의 각도, 각속도 개인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4, 5일 때 이때는 요의 여기서부터 요의 헤딩에 P 개인을 보내주면 되고, 그리고 I 개인, D 개인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는 요의 rate KP, 그리고 rate KI, rate KD를 보내주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거 일시정지하고 먼저 이 부분을 똑같이 작성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한 이 부분이 GCS에서 각각의 개인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한 거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죠. 이 request all 개인 버튼을 눌렀을 때 모든 개인을 다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그 코드는
케이스 6일 때 작성해주면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개인을 다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돼요. 개인을 전송하는 거는 또 이 위에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복사를 하시고 케이스 6일 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근데 이때는 개인의 아이디가 케이스 6일 때 이 안에 들어오는 거라서 이대로 바로 하면 6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롤의 내부 개인의 아이디인 0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롤의 내부 PID 개인 전송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롤의 외부 PID 개인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이번엔 개인 아이디가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GCS에서 개인 요청 버튼들을 눌렀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는 모든 코드가 다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또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오늘 한 이 내용들을 똑같이 작성 먼저 해주세요. 지금 코드 구현한 걸 보시면 계속 같은 코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아끼려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코드를 잘못 작성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할 중요한 내용은 끝났으니까 먼저 동작이 잘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이 잘 됐고 GCS를 키기 전에 먼저 실행부터 시키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또 while문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GCS 커넥트를 하고 개인 설정 탭을 열어도 여기 아무 개인이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버튼들을 누르면 개인 요청 메시지가 FC로 보내지는데, 지금은 조종기가 꺼져 있어서 메시지를 수신받아도 아무 동작도 하지 않을 겁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아무 반응이 없죠. 개인이 여기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위치 A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다시 개인 요청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개인이 잘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개인 요청 버튼을 눌러도 또 아무 반응이 없고, 다시 위로 올린 후에 리퀘스트 올 개인 버튼을 눌렀더니 모든 개인이 다 받아져서 이렇게 표시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현한 게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근데 지금 이 버튼들을 누르면 FC가 메시지를 잘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죠. 물론 여기에 개인이 표시가 되니까 이걸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FC 자체에 부저가 또 있으니까 부저 소리로 FC의 상태를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들을 눌렀을 때 FC에서 부저 소리가 울리도록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부저가 울리게 할지 그 시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좀 해보세요. GCS에서 버튼을 눌러야지 부저가 울리는 거니까 코드상에서는 GCS에서 메시지가 수신됐을 때, 즉 while문 안에서, 이 while문 안에서 텔레메트리 수신 완료 플래그가 1이 된 시점, 이 if문 안에 어딘가에서 부저를 울려주면 될 겁니다. 근데 부저가 울릴 때 그 울리는 동안 딜레이를 좀 줘야 되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while문 안에서는 딜레이 함수를 쓰는 순간 제어주기가 깨지면서 제어가 불안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딜레이나 printf 같이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는 아무데나 막 넣으면 안 됩니다. printf 함수도 대표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죠.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서는 다 뺄 겁니다. 어쨌든 부저가 울리는 동안 딜레이를 좀 줘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이때는 모터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또 드론이 바닥에 있는 상태일 테니까 모터도 멈춰 있고 제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if문 안에서는 딜레이를 써도 문제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물론 딜레이를 길게 주면 안 되겠지만 짧게 주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모터 구동하는 거는 다음 챕터에서 할 거고, 지금은 우선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작성했던 코드도 이 스위치 A가 1000일 때, 밑으로 좀 내리시면 이 부분이죠. 스위치 A가 1000일 때 그 안에서 수행이 되도록 했는데, 이 안에서 UART로 송신할 때 일반 송신함수를 썼죠. 이 일반 송신함수를 쓰면 제어주기가 깨진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이 일반 송신함수를 써도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코드가 지금 스위치 A가 1000인 그 if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일반 송신 함수를 써도 제어 주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이 스위치 A가 1000인 상황에서는 딜레이나 일반 송신 함수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수를 써도 상관없지만 이 외에서는 딜레이도 쓰면 안 되고 송신 함수도 무조건 인터럽트 방식, 넌 블러킹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위치 A가 1000일 때 이 안에서 체크썸 검사를 하고 그것까지 일치한다면 이 안에서 부저를 짧게 울리는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저를 울리는 코드는 이 while문 진입하기 전에 이 위에서 한번 부저를 울려주니까 이 부분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복사하시고 체크썸 일치하면 이 if문 안에서 부저를 짧게 올려주면 되겠죠. 먼저 부저를 켜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지우고요. PSC는 1000으로 놓고 딜레이를 10ms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저를 끄고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수신되고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일 때 체크썸 검사를 하고 그것까지 일치한다면 부저가 짧게 울리고 이제 메시지 아이디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을 하는 그런 코드가 완성된 겁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딜레이 함수는 스위치 A가 1000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 부분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그대로 똑같이 작성을 좀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AHRS 메시지 송신할 때 조종기의 스로틀 키 값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이 인코드 메시지 AHRS 이 함수에 바이트 17, 18번이 목표 고도 값인데 고도 제어를 안 할 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0을 채워서 보냈었는데 여기에 조종기의 스로틀 키 값을 보내겠습니다. 스로틀은 아이버스의 왼쪽 수직 키 값 LV의 정보고 여기에 곱하기 10을 한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GCS에서는 나누기 10을 해서 그래프로 표시해 주겠죠. 그래서 17번 바이트는 이 값을 보내주면 되고요. 18번 바이트는 이 값에 우로 8비트 시프트라는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숏형으로 형 변환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고 이제 오늘 코드 작성할 건 다 끝났으니까 또 이 부분도 일시정지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현한 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챕터 8 마무리 설명 드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다 됐고 실행을 시키시고요. 네, GCS도 키시고 커넥트를 하고요. 개인 설정 탭에 와서 지금은 조종기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라서 개인 설정 버튼이나 요청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근데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위치 A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개인 요청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개인이 여기 표시가 됐고 또 FC에서 부저 소리도 잘 울리고 있죠. 다시 스위치 A를 내린 상태에서 개인 요청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개인 설정도 아무 반응이 없죠. 다시 스위치 A를 위로 올리고 리퀘스트 올 개인 버튼을 눌렀더니 모든 개인이 이렇게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1, 2, 3이란 개인을 이렇게 보냈을 때 지금처럼 가끔 개인 샌드 버튼을 눌렀을 때 FC에서 부저 소리는 들리는데 개인이 여기에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부저에서 소리가 났단 말은 메시지가 수신도 잘 됐고 또 체크썸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EEP롬의 개인이 저장도 잘 됐을 텐데 그걸 응답하는 게 제대로 안 보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개인을 다시 보내서 여기에 그게 잘 표시가 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개인을 보내면 FC 내부의 개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잘 바뀌었는지 꼭 이 GCS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피치의 내부 개인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표시가 될 때까지 꼭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센서 그래프 탭으로 오시고요. Alt Set Point를 선택하시면
조종기의 키 값이 같이 표시가 될 겁니다. 줌 아웃을 조금 하셔야지 보일 거고, 조종기 키 값의 이 스로틀 키 값은 1000부터 2000 사이인데 지금 그게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렸을 때가 이 빨간색 그래프 1000이고, 위로 올렸더니 이렇게 값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이 스로틀의 키 값은 나중에 개발 다 끝나고 비행을 할 때 데이터 로그를 아마 저장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로그 분석을 할 때 이 스로틀 키 값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현한 거 동작 확인도 끝났고, 챕터 8의 모든 기능 구현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코드 구현한 거는 잘못 작성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서 오늘 작성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제 네이버 카페에 자작 드론 개발하기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을 듣고 혼자 생각하시면서 구현을 해보시고, 그게 잘 동작이 안 된다면 그때 제가 올린 코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 했던 거 타임라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설명드리기도 좀 어렵고 이해하시기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는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송신 함수를 non 블러킹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먼저 while문이 수행이 되다가 송신 완료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만 데이터를 실제 송신하고, 또 그 다음 데이터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다시 while문이 수행이 되다가 또 다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을 측정하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 시간들은 어림잡아서 적은 거고요. 좀 넉넉하게 잡은 거라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덜 걸릴 겁니다. 먼저 송신할 때는 그때마다 인코드 AHRS, GPS, PID gain 이런 함수들이 호출이 되고, 또 할 UART, transmit I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 두 함수가 수행되는 시간이 40 마이크로세컨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실제 송신되는 거는 송신 준비가 될 때마다 인터럽트 함수 안에서 수행이 되는데, 이제 그 코드 수행 시간 측정이 좀 어려운데, 넉넉하게 잡았을 때 한 번 인터럽트 걸릴 때마다 10 마이크로세컨이 걸린다고 하고, 이 1kHz 한 주기에서는 12바이트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럽트 함수가 수행되는 시간은 총 120 마이크로세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읽고 쓰는 작업은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 모터가 정지해 있을 때만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이 제어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계산에서 뺐고요. 근데 스위치 A의 상태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수신되면 우선 수신 인터럽트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코드가 수행되는데 10 마이크로세컨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루프 안에서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수행이 됐을 때 170 마이크로세컨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단 덜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1000 마이크로세컨 안에 360 마이크로세컨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아직 640 마이크로세컨 정도가 여유가 있죠. 근데 앞으로 남은 거는 통신할 것도 없고 또 코드의 양도 많지 않아서 500 마이크로세컨 안에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이걸 다 이해하시란 말은 아니고, 이제 뭔가 개발을 하실 때 이런 통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어떤 함수들이 수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걸 고려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블러킹 방식이랑 넌 블러킹 방식의 차이, 언제, 왜, 어떻게 넌 블러킹 방식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복잡해졌는데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강의를 기획하면서 이 챕터 8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지는 몰랐는데, 진행을 하면서 계속 강조드릴 내용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들을 수정을 하면서 코드가 엄청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명드리지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동작이 잘 되고 또 안전하게 개발하고 맨 마지막에 드론이 잘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코드가 좀 지저분하더라도 우선은 이대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코드는 없을 거예요. 이제 챕터 8의 내용이 끝났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GCS랑 FC 간에 무선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걸 해봤고, 이제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도 FC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무선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 바꾸는 게 좀 안전해지고 편해졌죠. 근데 이 개인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은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종 개인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단 저와 똑같은 드론 부품들을 쓴 경우에만 저랑 개인이 같을 거고요. 모터나 ESC, 프로펠러, 드론의 프레임 이런 게 다르면 저랑 코드가 똑같더라도 개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개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데 그때 이 개인을 무선으로 바꾸는 기능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GCS에는 또 로그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로그 저장을 하면서 비행을 하고 비행이 끝난 후에 그 로그를 분석할 수도 있겠죠. 이 기능은 나중에 PID 제어할 때 객관적으로 제어의 상태를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로그 기능들을 써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안전을 위한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현할 겁니다. 근데 이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서 할 게 이번 챕터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챕터 9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이 엄청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번 챕터 8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